안녕하세요. 원큐쌤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신규 이모티콘 라이브 해설을 찾아주신 작가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 출시된 이모티콘 쫙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이모티콘은 총 19종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규 이모티콘 자, 총 19종 멈티가 6개, 움티도 6개, 그리고 미니 멈티, 미니 움티가 각각 3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모티콘 12개, 그리고 미니 이모티콘 7개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멈티 시리즈는 9개, 움직이는 거는 10개 해서 9대10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어요. 그죠? 거의 뭐 똑같은 비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과 멈춰있는 이모티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출시된 이모티콘 중에서 가장 상단의 주인공은 이제 뽀야와 깊어지는 여름톡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스 작가님의 뽀야와 깊어지는 여름톡이 되겠어요. 움직이는 이모티콘 세트고요. 이게 여름 이제 막바지 여름 시즌을 노린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 외롭지, 자외선, 시원하게 한 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름 끝나가긴 하지만 최근에 여름이 다시 또 더워졌었어요. 그죠? 어제 제가 이제 완전 가을 아닌가라고 좀 시원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날씨가 엄청 뜨겁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이제 여름이 완전 간 줄 알았는데 갔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벌써 8월 26일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게 7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어쨌든 그 전에도 연습을 하느라고 좀 방송을 켜고 뭘 하곤 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업로드를 하기 시작한 게 한 7월 24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구나. 시간이 또 가고 있구나. 이거 이제 요번 달 지나고 나면은 90, 11, 12 해서 이제 또 4달 남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진짜 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여기 돌아와서 지금 이제 여름이 가나 싶었는데 다시 더워진 상태라 이제 여름 관련된 이모티콘을 조금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더위 관련된 표현들이 좀 이제 여름이 날씨가 더 시원해지기 전에 얼른 출시를 하게 될 거고 아마 또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가을 관련 이모티콘들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모기가 요새 그러고 보면은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좀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거의 모기도 활동을 못 한대요. 너무 더워서.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 선선해지는 넘어가는 요 시점에 모기들도 좀 많이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주주스 작가님은 나에미 시리즈부터 뽀야 그리고 남의 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 중에 좀 인기 시리즈들이 다수 보유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뽀야 같은 경우 뽀야와 나에미 둘 다 그렇지만 뽀야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 순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50대 이상으로 보게 되면 어디 갔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마 이제 최근에 또 이모티콘이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서 좀 순위가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저도 이제 출시가 된 지는 좀 됐죠. 뽀야 시리즈는. 그래서 이제 내일 날짜로 인기 순위를 보면은 또 여기 오늘 출시된 여기 뽀야와 깊어진 여름톡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요소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여름 관련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창 덥던 시절에 비해서는 시기가 조금 시원해지기는 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여름 절정적인 톡 이렇게 해서 나임 시리즈는 아직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진입할 가능성도 보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런 이모티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션이나 애니메이션이 좀 과장되어 보인다거나 좀 커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모션이나 연출이나 이런 구성이 굉장히 직관적이다, 활기차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더 좋아요. 직관, 활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취향의 영역일 수 있고, 이거 원래 선호도의 영역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시성이 극대화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나 이런 모션들이 크고 확실하게 보일수록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 타겟으로는 굉장히 또 좋은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모티콘 기획할 때 뭐 트렌드도 좋고요, 뭐 감성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이 이모티콘을 쓰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어떤 시리즈들을 더 쓰고 싶어 하고 어떤 표현들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어떤 스타일들을 더 선호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쪼맨한 호섭이고요. 찬비 작가님은 박대리 이거 화면이 박대리 시리즈로 이제 유명하시죠. 그리고 여기 호섭이 시리즈도 유명하시지만 박대리가 아마 가장 이 찬비 작가님을 대표하는 시리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쪼맨한 호섭이 시리즈로 해서 여러 호섭이 시리즈 중에 이제 작게 해서 나온 게 두 번째예요. 그죠? 볼빨간 호섭이 시리즈가 있었다가 쪼맨한 호섭이 요거랑 이어서 이제 쪼맨한 호섭이 2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그 뽀야랑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모션이 과장되고 크죠. 과장되고 크고 선명하게 뭘 하는지 보기가 편하다. 글씨도 큼직큼직하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좀 뭔가 이것도 취향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냥 소소한 분위기를 잡고 무드로 해석하고 무드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취향이 있고, 이렇게 직관적인 액션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취향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화면 구성도 되게 요소가 많이 들어있죠. 이런 거 보면은 화면의 파도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모션도 되게 좀 잔 모션이 많으면서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느낌도 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임도 많고 약간 잔망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하시는 요소 중에 얼마나 많은 구성이 있고 얼마나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냐, 이런 부분도 구매할 때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항상 타겟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이걸 쓰길 원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이런 기획적인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엉성 작가님의 수상한 나라의 노란개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이름 되게 재미있네요. 노란개. 왠지 오랑캐 같이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한 게 아니실까? 어딘가 수상한 노란개, 어딘가 더 수상한 노란개, 더더, 그리고 뭐 여전히 지글지글 하다가 최근에 또 어딘가 더더더더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가 적으로 이제 수상한 나라의 노란기로 이제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모티콘 세트들이 일단은 전체 이모티콘은 25개이시지만 아마 최근에 오늘 날짜로 출시된 요 노란개의 시리즈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12개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개가 이제 엉성 작가님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되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를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작가님들의 입장, 내가 제안을 넣는 사람, 제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걸 출시해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서 출시해보고 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출시도 됐으니까 카카오 이모티콘 팀의 심사도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거나 생각보다 판매나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의 데이터가 나에게 생깁니다. 시장의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가 있죠. 여기에 통계 탭에 보면 여기에서 실제로 내가 판매되고 있는 이모티콘 종류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지만 이용량, 이용자 수, 그러니까 발송량, 이용자 수, 뭐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구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상품이 실제로 시장 반응이 어떤지를 거의 이제 하루마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런 게 좀 더 반응이 좋구나, 요 시리즈가 좀 더 반응이 좋구나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8월 초쯤에 8월 한 5일쯤일까요? 그때쯤부터 이제 이모티콘 통계 탭이 여기 변경이 됐었습니다. 개선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이때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도 출시지만 출시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얼마나 반응이 있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시리즈도 나오다가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노란 개 시리즈가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상품들이랑 기존에 있던 이모티콘 세트들과 요번에 출시된 세트를 또 계속 누적으로 출시하고 계신 이런 세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캐릭터로서의 차이점 또는 표현 방법으로서의 차이점, 그리고 타겟에 좀 더 정확하게 타겟팅이 된 내 대상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잘 타겟팅이 된 부분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모션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캐릭터의 표정, 인상 이런 것들이 또 요소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쭉 우리가 이런 거를 분석하실 때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그럴 거야, 이것 때문인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 분석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일종의 놀이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 보니까 우리가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런 거 막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이전에 있던 상품들은 어떤 종류들이었는데 요번에 자리 잡은 요 노란개 시리즈는 일단 이름도 재밌네.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무난하고 귀엽다. 그리고 눈 모양 자체가 주는 묘한 그 아이러니함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에 기본적으로 이제 친구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물을 뿌린다거나 예민해 한다거나 그죠? 으액이라는 표현이라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면은 좀 상처받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캐릭터나 표현이나 연출, 구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게 귀여워 보이게끔 했는지, 그게 아무리 이제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라 장난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기획 그 분석 놀이 마케터 놀이, 또 탐정 놀이가 될 수도 있어요. 탐정 놀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래서 승인이 됐나봐 라는 그런 것들을 하면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모티콘이 출시된 상품들은 일단 1차적으로
카카오 이모티콘 팀에 이게 상품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를 진열해도 된다. 진열해도 되겠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술관 같은 전시 상품이 아닙니다. 전시하는 작품이 아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 이모티콘은 진열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진열해도 되겠다라는 카카오톡에 판단이 있었다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그 부분을 무조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편이 여러분들 이 놀이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이건 이런데 왜 승인이 됐을까? 이거는 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얘가 일단 내 느낌을 인정을 해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됐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죠. 그럼 그 느낌 자체를 부정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출시가 된 이유가 뭘까?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었길래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재미도 없고 싫어. 나는 재미없어. 그러면은 그냥 맨날 보세요. 그냥 와서 여기 화면을 여기 보이는 화면 꼭 제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모티콘 탭에 들어가셔서 신규 이모티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반쯤에 알람을 하나 맞춰 놓으세요. 무음으로 하셔도 좋고 진동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월, 금, 10시 반에 그냥 알람 맞춰 놓으시고 그냥 알람 뜨면은 그냥 들어가서 건조하게 무심하게 소울리스 그래서 이모티콘 탭에 들어가셔서 신규 이모티콘을 하나하나 그냥 화면 자체를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컨트롤 V 하세요. 그냥 어차피 우리 뇌는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냥 또박또박 쳐다만 보고 있어도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될수록 그 상품들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정리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왜 얘들은 이렇게 됐을까? 그 궁금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될 상품의 기획에 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귀여운 상품, 엉성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보면서 기획에 대해서 좀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 노란개 시리즈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거리가 나와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미진이도 할 말이 많다. 미진이라는 이름의 작가님, 미진이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입니다. 사실 근데 이 작가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미진이도 할 말이 많다인데 여기 있는 캐릭터는 다 강아지예요. 이제 강아지 보고 작가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죠? 이분이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강아지님께서 이거를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신 건 아닐 건데 이게 이제 작가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제안하실 때 이모티콘명, 상품명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가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작가명. 작가명을 써야 되니까 내 이름이나 필명, 닉네임, 이런 것들을 이제 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진짜로 내 이름이나 진짜 내 필명, 진짜 내 닉네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글자 하나 더 들어간다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잔망 루피라는 상품이 있죠. 잔망 루피의 작가명은 잔망 루피입니다. 잔망 루피가 작가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잔망 루피가 작가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번에 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미진이로 작가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미진이라는 게 작가명이 아니더라도 그럼 이제 만약에 그 강아지 이 반려견의 견주님 이름이 그냥 1, 2, 3이라고 칠까요? 홍길동이라고 칠게요. 홍길동이라는 잠깐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되잖아. 자, 홍길동이라는 작가님 이분이 이제 견주시다. 그래서 직접 사진도 찍고 편집도 다 하고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이름 석자 홍길동이 찍히는 게 나을지 미진이가 찍히는 게 나을지 이 상품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하고 구매 욕구,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여기 내 이름 적자가 들어가는 게 나을까 미진이가 들어가는 게 나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작가로서의 나의 브랜딩을 좀 더 키워나가고 싶으시면은 지금 아직은 뭐 어떨지 모르더라도 여기 일단 내 작가명을 계속 박아놓고 같이 키워나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요 상품이 이 캐릭터 IP로서 계속 자리 잡고 인기를, 사랑을 받길 원한다. 그러면 여기 그냥 미진이가 들어가도 되는 건 거예요. 확인해 본 결과 이 미진이라는 강아지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미진이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자꾸 이제 여성분들 사진이 자꾸 나와가지고 좀 그러긴 했는데요. 자, 미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여기 지금 유튜브도 있네요. 유튜브 검색은 안 보였었는데. 아, 유미진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군요. 아, 6일 전 영상이 올라와 있고 진돗개가 아니었어.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 미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돗개인 줄 알았어요. 여기 사진들만 보고 사진에 카메라 렌즈 왜곡이 막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변명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시바견이었습니다. 아, 흰색 시바견이었군요. 자, 아무튼 요런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요런 식의 이제 약간 짤 같은 짤 요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계정이 있고요. 팔로워가 72,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400명, 14,700명이군요. 아니요, 뭐야. 1,470이 맞네. 오늘 제가 사실은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말이 엄청 고우겠네요. 아, 정신 좀 차립시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튜브 구독자는 한 1,500명 정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거의 이제 본진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댓글도,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댓글도 이제 10개 이상씩 달리고, 것들. 여기 보면은, 댓글이 적극적으로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3개만 달리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7개가 달린 거고, 이런 영상 릴스 같은 것도 있어서 영상 릴스에는 또 43개의 댓글이 또 달려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신 계정이다 보니까 요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모티콘처럼이 아니죠. 이모티콘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생긴 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굿즈처럼 상품이 출시가 되는 경우도 많다.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감 있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게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제가 지금 좀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이모티콘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일단은 글자가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핸드폰으로 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이긴 합니다. PC 버전 아마 해상도 처리하는 방식이랑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한 방식이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글씨가 살짝 안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어떻게 됩니까? 그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무슨 상관이야? 별 상관없다. 어차피 예쁘고 귀엽고 다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럼 이제 요거가 약간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다음 회차에 출시되는 것부터는 이런 글자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진 채로 또 출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진짜로 여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글씨를 어느 정도까지 크게 해야 되냐, 얼만큼 보이게 해야 되냐. 아니, 저 글씨는 내 거보다 더 작고 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내 거 글씨 보고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고. 왜 저거는 아무 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상관이 없는 애들이 있고요. 상관이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캐릭터 자체가 이 미진이라는 요 강아지가 주는 그런 에너지, 그런 인상적인 부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막 잘라서 만든 듯한 요런 그 편집한 감각이라든지 그것과 글씨가 만났을 때 이게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사용감이 있을까 없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어딜 봐도 개구리 깨꾹 8번째 라부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라부 작가님은 요번에 깨꾹 시리즈가 8번째라고 하지만 올챙이 시리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해서 올챙이랑 깨꾹이가 같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올쨍이네요. 올쨍. 함께 나온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깨꾹이 시리즈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익명이었군요. 익명이었어요. 익명이. 익명이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깨꾹이 작가님이시기도 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재미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분이 이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림체라든지 그림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같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입 모양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익명이고 조금 대단한 시리즈는 얼굴에 흉터가 다 있었어요. 이거 좀 특징적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딜 봐도 개구리 깨꾹 8번째로 해서 올챙이가 나오긴 하지만 올챙이가 더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은 깨꾹이고 올챙이가 중간에 조연처럼 등장해주는 느낌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션 같은 경우도 재밌게 잘 만드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션을 만들 때의 이 중요한 포인트. 자, 회전하는 얼굴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회전하는 얼굴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죠. 요런 정도? 뭐 이것도 이제 회전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좌우 대칭으로 진자 회전을 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할만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는 움티가 개인적으로 저는 움티보다는 멈티를 더 권합니다. 멈티를 더 권해요. 일단은 들어가는 품 자체가 다르다.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 자체가 훨씬 움티가 커요. 난이도도 높아요. 그런데 멈티는 하나씩만 그래도 개수는 32개고 여기는 24개지만 24개를 결국은 다 움직이게 만드셔야 돼요. 승인이 되고 나면 제한 넣을 때는 3개만 움직이게 해도 되지만 실제로 출시를 하려면 나머지 거 다 움직이게 되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멈티가 좀 더 하실만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움티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움티가 좋아요. 움티만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움티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모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뭐라 해야 될까 부드러운 움직임과 굉장히 고퀄리티의 뭔가가 계속 있어야만 좋은 애니메이션, 좋은 움티는 아니다. 보면 지금 되게 적은 움직임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다음은 곰깡 작가님의 아기 똥강아지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똥강아지 시리즈로 해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똥강아지가 출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똥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똥강아지 3마리도 있었고 작아진 똥강아지도 있었고 또 온 세상의 똥강아지 이거는 어제 제가 리뷰했던 것 같아요. 어제가 맞나? 어쨌든 최근에 어제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또 똥강아지가 또 나왔습니다. 똥이 한동안 이제 막 나오고 이제 똥이 웬만하면 다 나오네요 했더니 얼마 뒤에는 똥 관련된 이모티콘 자체가 똥 시리즈인 거가 막 계속 나오더니 이제 계속해서 인기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똥을 캐릭터화 하셔서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서 사랑을 받고 계시는 곰깡 작가님입니다.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의 차려야 되는 사이끼리는 당연히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요.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죠?
네가 나를 낳았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위가 사실 낮은 수위는 아니에요. 일단은 캐릭터로 은가가 등장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수위 자체가 있는 편입니다. 표현의 수위 자체는 있는 편이에요. 완전 최상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자, 그럼 이런 정도의 수위를 소화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런 표현도 있고 똥도 있고 한데 나도 하면 안 될까?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표현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서로의 플러스 관계에 더 플러스가 되거나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관계를 상정해 놓고 그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재밌는 똥 이모티콘이었습니다. 다음은 픽미업 무한긍정 피그미람쥐. 피그미라서 픽미업이라고 했나봐요. 피그미람쥐 네 번째. 문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피그미람쥐 시리즈는 네 번째. 그리고 그 전에는 에바햄치 시리즈도 있었고요. 직장인도 있었고 굉장히 조그만 동물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작가님인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쥐, 햄스터, 뭐 참새 이런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피그미 람쥐가 이런 꼬리적인 특징이 있나 보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실제로 이걸 구매를 해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 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해요. 요게 이 캐릭터가 햄스터일지 다람쥐일지 뭐 토끼일지 곰일지 이런 거가 아니면 날다람쥐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거 보고 갖고 싶다, 쓰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이 좋은 상품인 건 거죠. 그죠?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쓰고 싶다. 이거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냥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그게 있어요. 별로 안 귀여운 캐릭터가 귀엽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같은 캐릭터를 보고서도 사람마다 이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좀 평균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귀엽진 않은 캐릭터인데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요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귀여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취향적인 부분을 잘 녹여내느냐, 약간 센스, 취향,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경우에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너무 어색함이 없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죠? 똥꿈, 돼지꿈 하면서 누워있는데, 귀엽다라는 느낌만 들지, 귀여운 척 한다라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 시각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다 알아요. 이게 다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애쓰고 있다. 뭔가 아닌데 맞는 척 하고 있다라는 거가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이해가 돼버립니다. 참 웃기죠. 근데 요런 경우는 작가님 자체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좀 잘 특화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한테 잘 맞는 옷을 잘 찾아서 입으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 작가님이 뭐 좀 다른 스타일, 다른 표현들은 좀 어색하게 맞지 않는 옷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맞는 옷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잘 맞는 옷. 근데 좀 아쉬운 경우는 그거죠. 잘 맞는 옷은 있는데 요게 이모티콘 사용자에는 안 맞을 수 있어. 이모티콘 사용자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별로 약할 수 있어요. 그죠? 나랑 굉장히 맞는 취향, 굉장히 맞는 그런 스타일이 그런 분들의 사람이 정작 이모티콘 자체는 많이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모티콘이라는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나마 좀 유사하게 맞는 코드들이 있어요. 유사한 코드들. 내가 정말 저 극단에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코드가 아니라 유사한 느낌의 그런 코드들을 좀 찾아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런 게 잘 나가나 저런 게 잘 나가나 뭐 이렇게 막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이모티콘을 보다 보면 저런 스타일도 있네, 이런 스타일도 있네 라는 거를 좀 더 많이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중에서 나는 저런 거 되게 좋아 보인다,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그런 취향적인 느낌을 받으시면은 그쪽 계열로 생각해 보고 기획을 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봉이봉봉봉 작가님의 깔끔한 미니 얼굴 2,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고요. 깔끔한 미니 얼굴로 지금 두 번째 바로 연달아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햄스터 글자도 있었고 아가씨 시리즈도 있었는데 자매 시리즈도 있었고요. 되게 재밌네요. 근데 깔끔한 미니 얼굴이 1이 출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2도 출시가 되었어요. 요런 느낌이 되게 조랭이 떡처럼 귀엽고 선명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리액션으로도 좋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정리를 했었는데 뭐 리액션형이랑 그리고 뭐 꾸밈형이랑 그리고 이모지 그리고 이모티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애들도 있고 글자랑 같이 섞어 쓰는 이모지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뭐 크게 내용이 있지 않더라도 뭐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뭐 공지 앞에 뭐 이런 확성기 하나 그려준다거나 이런 느낌. 이게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거 꾸며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리액션용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창을 누가 뭐라고 하면은 겁나 웃김 뭐 이렇게 웃겨 라고 쳤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나도 여기다 크 하나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크가 여러 가지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거 하나 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리액션은 하나밖에 못 달잖아요. 한 사람당 같은 표현은 하나밖에 못 다니까. 그래서 하나짜리밖에 못 단다. 그럼 하나짜리 안에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면은 내가 감정의 강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액션용과 꾸밈용과 이모지처럼 글자와 섞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이모티콘 같이 얘를 하나만 따로 쓰게 되면은 요것만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일반 이모티콘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작은 이모티콘보다 좀 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썼을 때, 그리고 6개까지 썼을 때, 2개에서 6개 썼을 때, 그 이상을 썼을 때 사이즈가 다 다른데 가로 기준입니다. 세로 기준은 무조건 이제 말풍선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구성 정도로 생각하고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모티콘처럼 쓰는데 이렇게 조합처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모지처럼 쓰는데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꾸미는데 조합해 가면 쓸 수도 있고, 리액션은 조합이 안 돼요. 리액션은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것도 조합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 지금 출발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톡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리액션을 답니다. 뭘 다냐?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키읔을 달아요. 키읔을 달아서 키읔이 맞죠? 맨날 헷갈린 것 같아요. 키읔, 기역, 키읔. 아무튼 이응이랑 동그라미랑 키읔을 같이 달아서 오키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죠? 대신에 이제 크크크는 안 된다. 크크크는, 그럼 이제 크크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크 하나, 다른 이모티콘 세트에서 나온 크 하나, 또 다른 이모티콘에 나온 크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말풍선 밑에 크크크크가 막 달려 있는 겁니다.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모티콘을 실생활에서,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거 이런 거 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출근 작은 포실포실 햄스터, 포실러브 작가님의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시리즈입니다. 귀엽네요. 포실포실 햄스터가 얼마 전에, 이게 얼마 전이 아니었나 보다. 나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기 시리즈 햄스터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출근하는 작은 햄스터 시리즈예요. 확인 안 돼요. 그리고 일하는 모습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들어와 있고요. 위치 표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다. 근데 이제
리액션으로 할 때가 가장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작은 표현들은 언제 쓰게 될지, 그럼 나름대로 요거는 이제 그 하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말풍선 밖에 나와 있는 일단 일반 형태에 나와 있는 6개까지 쓸 수 있는 요걸로 쓴다거나 그 외에는 조금 작아질 수 있어요. 말풍선 안에 들어오는 거랑 리액션은 일단 이미지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위치 표시할 때 요거 하나 띄워놓고 위치 뭐 얘기하면 된다거나 아니면 지도 링크 걸어놓고 위에 지도가 뜨면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 띄워놓는다거나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획할 때 생각했던 거랑 실제 사용자분들이 쓰는 거랑 다르게 쓰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적어도 모르겠다 알아서 써 이 느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쓸 거야 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기획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내 기대와 달라졌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획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것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조합형으로도 쓸 수 있고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리액션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귀여운 회사용 이모티콘이 나왔어요. 그죠? 요건 이제 각각 넣으면 이제 한 방향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봉 작가님의 더 작아진 나의 아기 고구마 미니 멈춰있는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습니다. 수봉 작가님은 나의 작은 아기 고구마 라고 해서 MD 추천으로 멈춰있는 이모티콘 멈티를 출시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고요. 뭔가 이제 불이랑 연결된 것들도 있었고 아기 고구마라서 그런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기본 그 틀에 비해서 좀 작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글자도 그렇고 좀 이제 아마 요 정도 요거까지 키웠다고 치더라도 좀 안에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작아요. 이름이 아기 고구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아기 고구마 2도 이렇게 있고요. 작아진 대신에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게 되겠죠. 갑자기 감자가 나왔네요. 그죠? 쪽이구나. 쪽인 줄 알았더니 쪽은 여기 있군요. 둘이 사귀나 봐요. 그죠? 감자랑 고구마랑. 자, 요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것이 이번에는 미니 멈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김치가 있네요. 고구마에는 김치죠. 군고구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캐릭터가 주는 명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선이 주는 이렇게 찌글찌글한 느낌, 이렇게 안티엘리어스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브러쉬가 주는 찌글찌글한 느낌에 여기 명암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명암이 지금 들어가 있죠. 명암을 그냥 선으로 몇 번 찍찍찍찍 그은 거예요. 그죠? 면을 찍찍찍찍 그었는데 그 느낌이 또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일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이게 잘 어울리게 들어갔어요. 명암도 재밌고 조합형으로도 쓰기도 좋고요. 땅 파면 요것들 나온다는 느낌을 또 주는 것 같아요. 조합형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리액션형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독 이모티콘처럼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도 쓰기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모티콘, 미니 이모티콘 기획하실 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까를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기획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다음은 해그리몽 작가님의 미니 바뭉이 단톡방. 미니 바뭉이 단톡방입니다. 바뭉이가 뭘까요? 바둑이 멍뭉일까요? 이런 이름 같은 거 유추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단톡방 시리즈 해그리몽 작가님의 요 바뭉이는 처음 출시였네요. 보니까 낭만강아지 프렌치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기간 두들코니에 있었네요. 제가 이거는 리뷰했던 기억이 확실히 나죠. 그리고
미니 바몽이 단톡방인데 단톡방에서 자주 쓸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모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공지사항 같은 거 아까 확성기 표현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성기라든지 축하라든지 Q&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모지형으로 쓸 수도 있고, 그죠? 이모지형. 제가 말씀드린 이모지형은 그겁니다. 저기 컴퓨터 기준으로 윈도우 키 플러스 점 찍으면 나오는 이런 스마일 캐릭터들 있죠. 저기 뭐 요거 시리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요 손 모양 요거 있는 그거 이거 맞나요? 하여튼 매너 부탁드립니다. 예의 부탁드립니다. 뭐 하는 그거. 한동안 그거였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글자랑 같이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걸 이제 이모지형이라고 저는 좀 부르고 있는데 그 이모지처럼 쓸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모티콘처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조합해서 쓸 수도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액션형으로도 쓰기가 좋겠네요. 요거 딱 선명하고 좋네요. 그죠? 다음은 키치키치 미니 스티커 깡지 작가님의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 세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동갑내기 커플 고양이를 이제 출시를 하셨었고요. 이번에는 키치키치 미니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미니 이모티콘이 출시가 됐습니다. 알로록 달로록이라는 시리즈명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군요. 채팅 꾸미기 느낌으로. 자, 이제 꾸밈형 이모티콘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죠? 요거 있으면 꾸밀 수 있다. 제목을 아닌데? 내가 어디서 봤지? 꾸미기라고. 제가, 여기 글자 꾸미기, 여기는 글자 꾸미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꾸미기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꾸민다는 표현은 없고, 이제 스티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듯이 중간중간에 꾸밀 수 있도록 이제 생각을 하고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꾸밈형은 아무래도 이제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것과 일반적으로 이제 말풍선의 리액션으로 달리는 미니 이모티콘들이 사이즈가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말풍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그죠?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화면에서 굉장히 조그매지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셔서 작아져도 잘 보일 만한 그런 형태를 만들고 기획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선의 굵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어 있는 시리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깡지 작가님이 미니 이모티콘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꾸미기 시리즈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꾸민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40대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 하긴 좀 어려워요. 아까처럼 그냥 요런 거는 말풍선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명하게 작아져도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라는 그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꾸밈의 느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감정 표현 같은 게 있죠. 희로애락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쳤다거나 반짝반짝 그리고 사랑이라든지 희로애락 애호욕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이제 꾸밈용으로 쓸 수 있게끔 잘 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니미니 하무스터 핑크버스 작가님입니다. 귀엽습니다. 이것도 햄스터들이 참 표현을 잘 하게 되면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햄스터라는 캐릭터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동글동글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팔다리를 붙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약간 요 작가님처럼 핑크버스 작가님처럼 살짝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무슨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마른 목골, 둥근 마른 목골의 형태에다가 팔다리를 붙여도 좋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쓰이는 이런 이모티콘 기준에 이런 체형을 써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 햄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몸이 둥글둥글한데 귀나 팔다리가 조그매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이모티콘으로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팔다리 모션을 다 넣더라도 요게 이 정사각형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안에서 웬만한 표현이 다 된다. 가장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토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끼는 뭡니까? 가장 특징이 귀가 이렇게 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정사각형 기준으로 글자까지 넣으려면 여기 글자 넣으면 이렇게 빈 공간이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오랫동안 꾸준히 이모티콘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품은 일반 캐릭터 상품이랑 좀 달라요. 캐릭터 상품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제약이 덜하니까. 그래서 이모티콘이라는 이쪽 장르에서 이모티콘이라는 매체에서 살아남은 이모티콘 상품들은 토끼 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귀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조그만 대신에 길다라는 느낌을 내야 되니까 얇아져요. 이렇게 해서 토끼라는 거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네모 안에 다 들어갑니다. 고양이도 조금 어렵지만 고양이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 귀가 크다가 특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귀가 좀 뾰족하게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웬만하면 고양이가 돼요. 그리고 강아지도 조금 어려운 게 강아지들은 이제 귀를 어떻게 할 거냐. 잘못하면 고양이 같아 보여질 수 있고 귀를 또 이렇게 짧게 그려준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넘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사람 하셔도 됩니다. 그죠? 여기는 귀 같은 거 안 붙여도 되죠. 그죠? 이런 것도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구리를 이렇게 해서 개구리 캐릭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모티콘 캐릭터의 실루엣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햄스터 캐릭터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뭐 기니피그랑 햄스터랑 이런 거랑 달라요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캐릭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캐릭터 실루엣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쿼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다 멈춰있는 이모티콘들인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약간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감정 표현 같은 느낌으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연결 지어서 쓸 수 있겠지만 요건 이제 중간중간에 리액션이라든지 뭐 리액션이나 어떤 이모지 같은 느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작게 사용하도록 출시된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뗄렁 보내면 가고 있어 라고 해놓고 요거 하나만 떡 보내면은 이거 자체가 이모티콘처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모티콘 360 사이즈의 일반 이모티콘 요 정도로 보인다고 치면 대충 미니 이모티콘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는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본인 정서에 또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주목받는 거 너무 싫은 거 되게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약간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진정한 미니멀리스트는 그러면 이모티콘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이제 스펙트럼이란 말이 있죠. 이게 강도, 정도가 있잖아요. 미니멀리스트이시긴 한데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모티콘보다 이렇게 얌전하고 소소한 이런 것들을 선호하실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요 강아지들도 있었고 소소한 아무래도 요 강아지가 이제 견종들이 많이 소개가 됐던 거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햄스터가 하나하나 자신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잘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리 작가님의 놓칠 수 없는 강조티콘2. 참 정리라는 닉네임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강조티콘이 2가 나왔습니다. 이런 색감이라든지 그죠? 이런 무지개 색깔, 스펙트럼 색깔 같은 것들도 잘 활용을 하셨고 움직임이 이렇게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좀 과하지 않은 움직임인데 눈에는 또 잘 띄게끔 잘 하셨어요. 노, 고, 오케이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OX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래도 공지 시리즈를 이제 출시를 하셨던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글자 쓰이는 것들도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잘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분명히 주목이 될 만한, 강조가 될 만한, 놓칠 수 없을 만한 이름의 미니 이모티콘 시리즈였습니다. 다음은 찐잉잉 작가님의 뽀고미는 박력을 찢어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사랑 관련되어 있는 애정 표현 관련된 이 시리즈로 보이고요. 뽀고미는 이제 두 번째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Love You So Much라고 해서 좀 초반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보통 이렇게 무슨 버전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상대 배역이 있죠. 커플 이모티콘, 커플 이모티 세트. 자, 일단은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커플 이모티콘 세트로 기획해서 제안을 했다가 하나만 승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꽤 할만한데? 이대로 출시를 해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사용하는구나가 아마 데이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뽀고미는 박력을 찢으라고 해서 아예 그냥 혼자만, 그죠? 혼자만 해서 나온 걸로도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주고받는 연인들끼리 하는 세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무나 한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느낌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남자분이 쓰시든 여성분이 쓰시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모티콘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이모티콘을 아마 남성분들이 많이 썼으면 뭔가 그런 남성향의 그런 이모티콘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구성으로 해서 이제 연인들끼리 쓰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박력 있게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했는데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킹받는 고돌희 노만만 작가님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고돌희는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이 고돌희의 특징이라 하면 이런 픽셀 도트 애니메이션, 픽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구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글자도 둥근 목걸이였나요? 픽셀 폰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픽셀 아트 느낌을 잘 내셨습니다. 되게 귀엽습니다. 표현이 과하고 과격하고 정신없이 까불까불거리는 까불거리는 게 있네요. 그런 느낌을 잘 주셨어요. 이것도 취향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그냥 하품을 하더라도 저 잘게요 하면서 눈 비비는 게 아니라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하품을 하고 있고 뭔가 묘하게 잘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도 이미지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또 구성적으로 재밌는 부분입니다. 연출적으로 잘 하셨다. 경찰 느낌 나오게 해놓고 압수. 여기 얼굴 캐릭터는 뭔가 확실히 힘이 굉장히 세 보인다. 캐릭터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선명하게 잘 보이게끔 잘 만드셨어요. 굉장히 센스 있는 이모티콘 세트다. 노만만 작가님의 킹받는 고돌이 잘 봤습니다. 다음은 어이 햄씨 키쿠 작가님의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이모티콘 캐릭터의 체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예 동그라미로 만드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체형이 약간 거꾸로 된 조랭이떡 이런 느낌의 팔다리가 이렇게 붙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느낌의 이렇게 있으면 팔다리가 이렇게 붙거나 어차피 이 공간까지는 써도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체형으로 가셨어요. 그죠? 동그란 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머리랑 몸통이랑 합쳐가지고 보통은 이런 캐릭터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감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감자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감자 느낌 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요 귀엽습니다. 굉장히. 키쿠 작가님의 이 햄시 시리즈가 가장 자리를 잡으신 거네요. 애정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 세트인 걸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이제 멈춰있는 이모티콘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움직이는 것보다 멈티가 비율이 좀 더 높으시죠? 상대적으로 이제 멈티 제작을 좀 더 선호하시는 가능성이 높다. 네. 멈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멈티로 해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편한 친구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서로 공감하면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런 느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느낌의 이모티콘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버커 작가님의 진하고 두둑한 고양이 멈춰있는 이모티콘 세트고요. 이 두둑고양이, 도둑고양이가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두둑고양이로 했네요. 깊고 두둑한 고양이, 그리고 오늘 출시된 거는 진하고 두둑한 고양이. 그래서 캐릭터를 그리는 방식이 요때랑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좀 더 바뀌고, 좀 더 단순화되고, 좀 더 정리가 됐어요. 일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은갈치라네라든지 좀 여기 진하고 두둑한 고양이랑 깊고 두둑한 고양이 사이에 이모티콘이 10개가 지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롭게 느낀 거라든지 저렇게 반영시킨 거라는 것 이런 게 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진하고 두둑한 고양이가 출시가 되었고 아마 도둑고양이에서 따온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길고양이 보고 도둑고양이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그죠? 그죠? 두둑한 고양이, 참 되게 재밌습니다. 이런 센스 너무 좋아요. 자, 웃음국 시리즈도 있고, 크도 있고, 일단, 크도 있고, 약간 좀 뭔가, 캐릭터에서 약간 국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남성분들도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쓰시기에도 부담이 없는데 남성분들도 쓰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40대 남자지 않습니까? 40대 남자니까. 자, 이 사람의, 저도 저라는 사람이 취향이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대부분의 다방면의 뭔가를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꽤 취향 저격이 되는 것 같다. 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귀엽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드립도 좀 쳐가면서, 그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름이 두둑고양이인 것부터 제가 좀 먼저 너무 감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참 희한한 부분에서 좀 감기기도 하죠, 사람이. 되게 재밌는 이모티콘 구성이에요. 제가, 맞아. 그 얘기를 꼭 드렸어야 되는데, 글씨, 폰트, 요런 거. 이걸 내가 어제 방송할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악필인데, 잘 읽히는 글씨. 그리고 명필인데, 안 읽히는 글자가 있어요. 어?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지금 이제 보면 제가 이 글자가 악필은 아니에요. 악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글자가 조금 삐뚤빼뚤하게끔 약간 의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읽혀요, 글씨가. 잘 읽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멋지게 휘어가게 잘 썼는데, 이거는 안 읽히는 글자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잘 읽혀야 된다. 여러분들이 글씨, 폰트, 를 고려하시고 뭔가를 하실 때는 잘 읽히냐 안 읽히냐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읽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글자도 잘 읽히고 굉장히 재밌는 이모티콘 시리즈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모티콘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이모티콘 촉촉한 코 말티즈 네 번째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촉촉한 코 말티즈만 네 번째예요. 당당한 떼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촉촉한 코 말티즈 위주로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제목이 뭡니까? 촉촉한 코 말티즈죠. 그러면은 뭐가 주인공입니까? 코가 주인공이다. 코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실제로 코가 주인공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럼 이제 촉촉한 코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촉촉한 코가 취향이신 분들은 여기에 매료돼서 이거를 쓰실 수가 있는 건 거죠. 포인트가 촉촉한 코다. 그럼 이제 나머지 촉촉한 코를 계속 가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위주로 모아야겠죠. 이모티콘처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이모티콘 표현에 여기에다가 주인공은 사실 캐릭터가 강아지라기보다는 그냥 코예요. 코. 나머지는 코를 거들기 위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되게 재밌네요. 이것도. 지금 무려 네 번째 시리즈가 출시될 정도로 이제 반응을 이끌고 있는, 반응을 얻고 있는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품이 왜 팔리는지, 이걸 왜 팔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상품이니까. 상품은 왜 만듭니까? 사라고 만든 거죠. 사라고 만든 건데, 그럼 왜 사야 되는지, 왜 어떤 부분에서 살 만한지, 왜 사고 싶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만드시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팔리고 있으면 일단 우리가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어가지고 출시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반응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시장의 반응은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왜 팔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그런 자세 자체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9종류의 이모티콘들을 잘 다 둘러봤고요. 그 외에도 블로그 이런 쪽에다가 이제 블루오션 키워드라든지 인기 순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쯤 한번 소식 전해드려도 될 만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아카이빙을 블로그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캡처로 하고 있어요. 가시면 그냥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그죠? 그날 매일매일 바뀌는 순위를 그냥 캡처를 떠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연령대별로 해서 20위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루 이모티콘도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데 날짜별로 해서 이것도 이제 캡처로 해서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난주 정도부터 이제 그 전산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전산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 코딩? 이제 제가 이제 보니 클로드 이런 게 있어서 바이브 코딩이 된다길래 한번 아이디어가 나서, 어차피 맨날 캡처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바이브 코딩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써봤는데 지금 데이터가 문제없이 잘 쌓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정도치가, 일주일치 정도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매일매일 바뀌는 순위, 인기 이모티콘 순위 같은 경우는 일단 200위까지는,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 수집이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한 오전 7시쯤 아마 확인이 가능하게끔 될 것 같아요. 대략 오전 7시쯤 확인 가능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순위 말고 신규 이모티콘도 이제 새로 출시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아마 오후, 이제 무료 버전으로 지금 수집을 하다 보니까 오후 한 2시 정도쯤은 돼야 요게 이제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출시되는 거는 오전 10시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공개된, 제가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오픈을 앞두고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빨리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서, 약간 블로그는 아무래도 제가 저장을 하고 있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를 아마 따로 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 재밌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이모티콘을 선택을 해놓고 얘의
그 기간 설정을 해놓거나 하면은, 기간 설정을 하면, 일단 200위까지는, 1위부터 200위까지는 지금 그 기간 동안 순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할 예정이다.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관심 가져두시고, 아니 사실 그냥 까먹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진행을 할 건 거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준비가 좀 됐다, 어느 정도 보여드릴만 하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한번 방송으로 또 블로그로 공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